오늘은 뭐 쓰지? 에서 오늘은 이거 쓰는 날이야 로 바뀐 거네요. 네. 아, 이거 나오면 핵심 로직이 나오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블랙리 트레이닝 일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케터분 열심히 글 잘 쓰고 있고요. 이제 4월 초가 됐으니까 3월 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성과를 올렸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트래킹 해보는 두 번째 성과 리포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어떻게 지표를 하나씩 먼저 좀 볼까요? 준비하신 게 많다고. 일단 지난달 대비 성장 그래프부터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총 방문자 수부터 하겠습니다. 짜잔, 지난달을 우선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오, 2월 달에 17,000 월 기준으로, 3월 달이 우와 37,000, 17,000에 37,000이면 오, 2배 이상이 올랐네요. 본인도 몰랐나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월 달에 우리 지수 대란이 있었죠. 지수 대란으로 지수가 준체 2로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 하락했던 기간이 대략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그걸 감안해서도 37,000이면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4만을 넘겼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꾸준히 차곡차곡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37,000이니까 하루에 1,000 이상은 무조건 뽑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 자, 애드포스트 공개 빠밤.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이고요. 지난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1월부터 같이 좀 보면 1월 달이 이랬고요. 이리 트레이닝 하기 전에 2월 달에 초반부터 이제 막 시작했었을 때 이랬고, 그리고 3월 달에 거의 6만 원으로 퀀텀까지는 아니어도 꽤 의미 있는 점프업을 했다. 계속 2배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2배수에서 갑자기 성장 곡선이 완만해질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때가 되면 또 그거에 맞는 전략대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이제서야 3월이 지금 58,000원이니까 이쯤이면 정말로 교통비가 됐네요. 네. 나중에 월세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진님이 또 부수적으로는 인플루언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3월 인플루언서 순위 변동 그래프도 같이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시작 스타트는 432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331이다 100위 정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난달 2월 처음 했을 때처럼 어떤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 거의 없었네요. 그죠? 이때 조금 한 50등 가까이가 울렸던 거 이후에는 조금씩 소폭씩 올라가고 있었다. 어때요? 일단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초반에는 인플루언서 키첼에 되게 많이 시간을 쏟았어서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전략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뭐 약간 완만한 곡선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지수 대란이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블랙리 트레이닝을 거의 못했더라고. 지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질문도 받고 교육도 하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안정적인 지수를 만들고 안정적인 블로그로 점차 성장시켜 나가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키첼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은 멈춰라. 멈춘다기보다 그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어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거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끼워 넣는 거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현재는 인플루언서 순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은 지금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맘 딱 먹고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개 방문자 수, 그리고 애드포스트, 인플루언서 순위 변동까지 성과를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확실히 좀 보이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나 소회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전략을 바꿨다고 했어요, 중간에? 네. 뭘 어떻게 바꾸셨는지? 일단 크게 보자면 1일 2포에서 1일 1포로 줄였어요. 2포에서 1포로 줄였다. 네.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2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마감을 치기에 너무 혈안이 돼요. 바쁘죠. 시간이 쫓기고. 전략을 바꿨는데 1일 2포를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시간이 엄청 더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전략을 바꿨는데
두 개에서 한 개로 바꾼 것도 뭐 바꾼 거지만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자체의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주셨던 그 키첼 중심에서 일반 뭐랄까 스불이라고 하면 돼요. 스불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다 보니 두 개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네. 시간적으로 벅찼고 결과적으로 포스팅을 보니까 어땠죠? 내가 그동안 하루에 2개씩 막 급하게 쳐냈던 포스팅들을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답이 없다면. 물론 단발적인 한 달 만에 성장은 좀 이뤄냈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거기에 머무를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이런 지표, 숫자가 올라가도록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거 숫자 엄청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진이라는 블로거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진짜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제가 중간에 한번 방향을 틀어줬었던. 근데 오히려 방문자 수는 유지되거나 지금 오히려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줄였는데. 2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네. 방문자가 유지되거나 우상향을 하고 있다. 네. 네, 바로 이거죠. 네. 무조건 답포를 하는 게 저는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넘어갈까요? 저번 달에 1일 2포를 했더니 소재가 엄청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소재 고갈도 빨리 온다. 네. 그렇지. 아직 블린이라면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2개씩 쳐내다 보니까 금방 빠르게 소진이 돼버린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쪼개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쪼개기가 정확히 어떤 거죠? 어떤 주제를 요일별로 정해놓고 그 주제만 계속 그 같은 요일에 쓰는 거죠.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홈판에 들어가기 위한 트렌드용 토픽을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고 토픽이요? 토픽? 소재. 소재? 네, 소재. 네네. 트렌드 소재를 월화. 월화는 홈판용.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일 2개는 키첼용. 키첼용. 또 다른 2개는 스불. 스불용. 나머지 하나는 제가 쓰는 제품 리뷰. 그럼 총 4개의 작은 시리즈들을 구성해서 그걸 계획적으로 돌려보고 있다. 네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블로그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좀 편견은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상당수가 제2형이 확실히 좀 잘 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제2형인 게 지금 티가 나잖아요. 계획을 딱딱 세워서 하는. 여러분도 제2형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나만의 계획은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하자면 이렇게 하니까 운영하는 게 훨씬 쉬워져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중요한 얘기 해줬습니다. 오늘은 뭐 쓰지? 에서 오늘은 이거 쓰는 날이야 로 바뀐 거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블린이를 탈출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느 날 글을 한번 점검을 쭉 해보니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GPT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분명히 쓰고 있는 게 보였거든. 그랬더니 하나하나 탐색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방향도 좀 바꿔줬습니다. 챗GPT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쓰는 방향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잡아줬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요즘은 챗 GPT를 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글쓰기 실력이 퇴화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글쓰기 실력이 퇴화된다. 챗 GPT를 안 쓰니까 글을 기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획력의 어려움만 깨달았어요? 중요성도 깨달았죠. 그러니까 챗GPT는 어느 정도의 보조도구일 뿐이고 직접적인 기획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결과만 봤을 땐 챗GPT의 기획력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 지금은. 하지만 챗GPT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낸단 말이에요. 약간 어설프더라도. 그러면서 진님이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챗 GPT를 좀 써야 되는 곳이랑 쓰면 안 되는 곳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구분을 좀 한다? 아니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은 좀 쓰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쓰는 게 맞고 이 부분에선 내 스킬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건 최대한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게 좀 판단력을 좀 요즘은 기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쓴 게 인테리어 모빌에 대한 거거든요. 인테리어 모빌? 네. 거기서
거기서 글을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채워 넣어야 될지 그거는 원래는 챗GPT한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진짜 제가 A부터 Z까지 제가 다 다른 블로그도 참고해 가면서 이 부분은 좋더라, 이 부분은 뭐 별로더라 하면 이런 것도 제가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기획 이런 거는 제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기획력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 플러스로 뭐 글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뭐 문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는 챗GPT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초안은 제가 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력을 키우기 위한 본인이 직접 기획하는 거 오케이, 좋고, 두 번째는 초안은 내가 쓰고 그걸 다듬는 걸 챗GPT한테 부탁한다가 아니라 차라리 이게 바뀌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초안은 진짜로 완성형 문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고친다는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되고요. 누군가 쓴 글을 퇴고할 때 그 누군가가 챗GPT죠. 여기선 퇴고를 할 때 실력이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나도 퇴고를 많이 하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블리니 분들은 챗GPT한테 뭐 아까 인테리어 모빌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쓰려고 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에서 굵직굵직한 그 소제목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 있죠. 정보랄지 어떤 거 검색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시켜.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다만 받아서 그걸 내가 직접 문장으로 구성을 해봐야 돼요. 이걸 1번과 2번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쓸지 아니면 1번, 2번, 3번을 통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묶을 것인지 이러한 순간순간들의 선택들을 본인이 직접 해봐야 내 스킬이 올라간다.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할 게 됐어 하면 그때 초안을 퇴고하는 과정으로 가면 실력이 또 확 올라가요. 반대로 내가 쓴 초안을 챗GPT한테 퇴고를 시켜? 그러면 오히려 인간이 쓴 건데 갑자기 인공지능스러운 걸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한번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불톡 플래너를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 복지란 말이에요. 좋죠?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린인데 불톡 플래너에 게다가 스탠다드를 쓰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의존도를 낮춰봐라. 혹은 좀 과하게는 한 달 정도? 이거 불톡 플래너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없을 때처럼 써봐라. 한 번도 없었던 때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사용을 많이 줄였는데 확실히 시간은 많이 걸려요. 어떤 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키워드를 찾는 게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 키첼 순위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예상 순위? 네. 이 키워드가 내가 1, 3위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아까 인플루언서 도표 보여드렸다시피 그 순위 변동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불톡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가 아니야. 플래너를 안 써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플래너를 못 써서 키워드를 못 찾으니까 이 스불에 어떻게 올라갈까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게 좀 있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키워드를 찾고 나한테 맞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선별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경험이 부족하구나를 좀 느끼지 않았나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특 의존도가 높으니까 쓰지 마. 그거보다는 당장 어떤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에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물어보면 바로 못 찾는 거예요. 그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넓히기 위해서 한동안 좀 쓰지 말아봐라. 왜냐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불톡을 쓰면 그걸 내가 볼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블록 관련해서 또 이제 질문이 머릿속에 큐가 되게 많아졌다고. 네. 스불을 어떻게 잘 잡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네. 최대 몇 개 정도를 넣어야 좋을까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인기 주제 보면 2개 혹은 3개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2군데를 잡는 게 베스트지만 나 저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저거 하나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하나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막 3개, 4개 들어가면 다 분산돼 버려서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리죠. 참고로 제가 스마트 블록 교육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상위 노출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문장 중간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맨 앞에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기 주제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걸 자키워드라고 부르는데 그 자키워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몰라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맨 앞에 놓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한번 뺄까요? 잠깐만요. 이거 나오면 핵심 요직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블로그의 인기 주제 키워드, 즉 자키워드는 본문 안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블로그 인기 탭에 올라가기 위한 5번을 넣는다,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 없이 한 번씩 잊을 때마다 들어간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글의 문맥이 잘 이끌어지고 있는가, 내가 키워드를 어거지로 넣고 있지 않은가. 어거지로 넣는 순간 어떻게 된다? 스마트 블로그 노출은 실패하거나 올라가도 금방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블리니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과연 나는 읽는 사람이 보기 좋고 알기 좋게 쓰고 있는가? 키워드를 어거지로 우겨 넣음으로써 어딘가에 위치를 시켜야 돼,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정말 좋은 가독성 좋은 문서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블로그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오늘 3월 블리니 트레이닝 성과 보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 좋아요 콕콕, 그리고 댓글, 응원 댓글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